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을 대하는 한국 여성들의 심정이 남성보다 더 침통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거의 잃어버린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고 야당은 탄핵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벼룹니다. 세계 언론은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절차와 예상 시나리오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업무와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연관 있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강해집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인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과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등 장관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과 접촉합니다. 당선자와 당이나 성향이 다른 인물을 기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비난이나 주장하는 트윗을 계속합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에 참석한 부통령 당선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배우에게 사과하라고 트윗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부통령 당선자는 사과할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에서 은퇴하려던 계획을 바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정책을 하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6세 여자 우주인이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 우주인이 됩니다. 요가의 인기가 높아지자 염소 요가까지 세계인들이 즐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주말에도 전부 궁금하시고 또 걱정이 돼서 팔로우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 어제도 물론 보도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 관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하나의 기사는 남자와 여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전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전에도 조사받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따로 특검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검찰에서 결국은 이제 공범 혐의자로 대통령을 지목을 했었던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뉴스의 어떤 팩트로는요 레이티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봐오면서 4번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과 남성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트위터에 슬픈 농담하자 하면서 이런 말을 썼다죠. 만일 힐러리 클린턴이 선출된다면, 그러니까 엊그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좀 전에요,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선출된다면 미국의 첫 번째 미친 대통령이 될 텐데 한국은 2012년에 이미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말았다. 이게 이제 이승철 씨의 트윗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맨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검찰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범 혐의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지금 많은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자는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어떠한 편견 같은 것이 확실히 못 박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요. 그렇지 않아도 남녀 평등이 아직도 별로인 한국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22살의 김윤정이라는 시위에 참석했었던 젊은 여성이군요. 남자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분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성심 고등학교와 연관이 있는 동문인 것 같네요. 박근혜 물러나야지 된다는 박근혜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는 점이요.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우리 뒤에서 아주 능글맞게 웃으면서 봐라, 변화하면서 여자 대통령을 맞았었는데
그게 지금 뭐 이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 하는 그 어떤 부분 뭐 고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능글맞은 웃음이라는 표현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불편해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하다가 유영아 그 변호인이 여자라는 것을 방패로 들고 나와서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의 입장이 더 곤란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자다. 여자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그 사생활이 뭐라는 것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나서 많은 여성들은 아니 누가 뭐 대통령 뭐 여자로서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그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성 그룹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그 불편한 거예요.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죠. 한국의 여성들은 지금 남자와 똑같은 그 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정치적인 시위,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는 분명한 반정부 시위인데 이럴 때 시위는 대체적으로 그 남자들이 주도를 하고 그러면 전투 경찰과 물리적인 그 충돌도 많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여성들도 평화적인 그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시위가 전과는 조금 그 반정부 시위로서는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앞에 말씀드린 22살의 김윤정 씨가 그 성심여고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심여고를 나온 동문들이 그 같은 그 피켓을 들고 이분 그 성심여고를 그 하트걸스라고 그 표현을 했군요. 그럼 이제는 동문들조차도 창피하다라는 것.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기는 했지만 대통령으로서나 국회의원이었을 때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챔피언인 적이 없었고 박 대통령 아래에서 한국에서의 성차별은 더 심해졌으며 성범죄는 늘어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그 격심해지면서 여자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한국의 현실까지도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첫 번째 여자 대통령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게 아주 그 묘하고 위태로운 위치라는 거죠. 아버지 시대와 그 여자 리더로서의 그 잘하면은 뭐 뭔가 일을 잘할 때는 박정희 옷을 입어서 그렇다, 아버지 옷을 입어서 그렇다 하는 것. 그리고 뭔가 그 대통령이 잘 못했을 때는 에이 참 여자니까 그렇지 거보라니까 뭐 여자 대통령이 뭐 하겠어? 이런 그 분위기요. 그래서 이제 스캔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한국의 나이 많은 보수 남자들은 경멸하면서 참 그 불효한 딸 자식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여자라는 게 이 스캔들의 제일 앞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서는 여자라는 그 성 자체가 어떠한 그 색깔을 그 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남자들이 박근혜 최순실을 통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시위하면서 이런 그 피켓 우리 속담이잖아요. 들고 있으면은 같이 남자 여자 시위를 하면서도 남자들은 맞아 뭐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자들은 그게 아니지 하고 부한다는 그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그 대통령 자신은 뭐 남녀 성별을 별로 말하지 않았고 스타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유경수 그 어머니 그 여성의 어떤 그 헌신적인 그런 부분 나이 든 세대가 갖고 있었던 물론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는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요.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외모로 보이는 스타일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추구했지만 굉장히 어떤 때는 강성이어서 정책 같은 곳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뭐 붕괴할 것이라거나 아니면 만일의 사태에는 우리가 뭐 가차없이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전여옥 씨가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대변인이었으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황제 리더격인 여자면서도 정치에서나 기업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그 리더를 받들어 모시는 그런 얘기한 것이 결국은 세계의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다 전해지고 말았네요. 비가 내리는데 미국 대통령은 우산도 혼자 쓰고 가고 하잖아요. 물론 시큐리티 가드가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긴 하지만 대통령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옷을 털어주고 입혀주고 햄버거 먹을 때 포크와 접시 갖다 주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손도 대지 않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전효옥 씨가 얘기를 했었던 그 문제를 오늘 뉴욕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가만히 있더라는 얘기요. 우산을 씌워주기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 전효옥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옷 입고도 아마 왕관 쓸 타입이다. 2012년도에 한 얘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모델이라고도 한 얘기 같은 것도 하면서 또 이 얘기도 나오네요. 이정희, 당시에 이제 그 후보였었던 대선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세 후보가 토론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라 여왕이 되려고 한다.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이고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하는 얘기였는데 2013년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것이 이정희의 당을 해체한 것이었잖아요. 북한에 가깝다 해서 이제는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조차 이정희 당시 후보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군국주의 국가에서 살아왔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여왕의 신하였다는 얘기를 오늘 뉴욕타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지금 그 뉴욕타임스를 그대로 그 리뷰를 해드렸고 이런 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이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를 비난을 하는 사람은 여자가 더 많이 비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또 듣기 싫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여자의 적이 여자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무조건 다른 여자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한다는 그런 의미로 남성들이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게 아닌 겁니다. 좀 여자 지도자가 사실은 억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아주 강한 사람이 결국은 뭔가를 그 업계에서 잡잖아요. 지도력을 갖게 되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는 이유로 잡으면서 뭔가가 부드러운 여자는 부드럽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지금까지는 부드러우면 카리스마가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강한 여자가 뭔가를 잡게 됐으니까 그 강한 여자는 강한 남자보다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에서. 그래서 많은 그 의식이 있는 양식이 있는 여자들이 어떠한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여자를 비난할 때 많은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들은 여자가 여자를 질투한다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아침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비난할 때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질투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보다도 더한 나쁜 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여자가 어떤 그 지도자가 될 때는 어떤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전쟁성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그러나 그게 더 큰 힘이잖아요. 아버지의 힘보다 때로는. 그래서 더 강한 이게 이렇게 딱 부러지지는 않고 휠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은데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여자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부러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흔치 않은 그 여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많은 여자들이 비난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 부분이요.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였었을 때 기자들 기자회견 하는데 막 로프를 쳐놓고 여왕입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죠. 그런데 로프를 쳐놓고 그 로프 안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로프에 조금 접근하려고 하면은 스태프들이 로프를 가지고 딱 기자들을 밀어내치는 그런 점들이 싫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었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비난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뭐 이슈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여자가 더 힘든 거죠. 어떤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큰일을 하려고 할 때 남자보다 더한 것을 딱 부러지는 강함이 아닌 것으로 더 강함을 보여야지 되니까 굉장히 여자들이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의 여성들이 지금 참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양쪽에서 힘들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설명까지 지금 그 AP통신은 전부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전부 이제 그 탄핵하는 절차로 가자 하고 있고 만일 그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헌법 파워는 다 그 내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분의 2가 발의를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이 지금 129명이면은 이게 거부할 수는 있는데 새누리당이 뭐 지금 거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더라도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과거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때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그 이제 결국은 탄핵이 무효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선거를 치러봤더니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당에 많은 그 뭐 열린우리당인가요? 여기에 이제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그림을 읽고는 탄핵을 그 무효로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새누리당에서도 일단 그 블럭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모든 것을 읽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그 AP통신이 박근혜의 갬블이다, 도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탄핵이 되더라도 지금 180일 정도의 이제 뭔가를 그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려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180일이 있으면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 있으면 그 6개월 사이에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막 냄비 근성이라는 뭐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이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역풍이 진보의 역풍이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지금 한국 정치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탄핵이 되고 나면 처리가 국회에서 오히려 그 보수적인 세력이 문재인은 아니지. 저 사람 뭐 북한에 다 퍼줄 사람이잖아. 종북이잖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새누리당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더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역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분명하게 미칠 수 있는 세력은 지금 뭐 주말마다 모이고 있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들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미국도 지금 정말 예상하지 않은, 어떤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무소속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공화당으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뭔가 이슈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민주당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임명하고 지명하고 하는 과정조차도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공화당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의 이런 그 중요한 일들 같은 것들 잠시 뒤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가장 최근에 폴리티코 모닝 컨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미국 사람들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호감도가 무척 높았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15%나 불호감도는 내려가서 여전히 많긴 하네요. 61%에서 46%. 반면에 호감도는 9%가 올라갔습니다. 등록된 유권자의 46%가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37%였어요. 선거하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9%가 나온 건데, 이것은 유권자와는 아직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말하는데, 일부 지난 주말에 발표된 국가 안보팀은 너무 강성이다라고 진보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 작업이 좀 부드럽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유권자의 반은 트럼프 인수팀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오히려 전 행정부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은 과거보다는 좀 less 조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가안보팀 지명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면면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큰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안보팀이 아니라 백악관의 보좌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인 라인스 프리버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배넌, 알라바마의 상원의원 제프 세션스, 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 라인스 프리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뼈가 없는 사람은 아니고, 본인 자기 프로모션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뭔가 공화당의 원리 원칙 기반 같은 거에 아주 깨끗하게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당선자의 사위와는 반대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위는 정통 유대교 신자이고, 아주 사위는 부자집에서 태어나서 본인도 너무 부자인데, 이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워킹 클래스에서 태어났고 등등, 그런 반대인데도 이 두 사람이 사위하고 또 이 수석 전략가잖아요. 백악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이고요. 그렇게 돼 있고, 알라바마의 상원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성이고, 특히 이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도 과거에 많이 했었고, 지금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민뿐만이 아니라 인종지위 향상 협의회 같은 그런 조직체를 공산주의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또 많은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서 서류 미비자
노동자들을 뭐 그 권리를 충분히 그 보호하는 그 사람들이 무조건 뭐 사회보장제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도시의 특수성상. 그런데 이 제프 세션스가 완전히 그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서 뭐 법무장관 이렇게 그 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그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서류 미비자에게 안전지대가 되고 있는 도시들을 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이 또 그 보장하는 범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경제부 장관에 누가 된다, 또 그 뭐 그 국무장관에 누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이미 금요일에 드린 것처럼 법무장관은 밋 romney는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서로가 뭐 밋 romney도 그 트럼프 당선자를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뭐 연설도 한 몇십 분 했고 트럼프 당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 밋 romney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었던 2012년에는 뭐라고 했던가요? 뭐 공화당의 대선 후보 가운데서 가장 멍텅구리다. 서로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자리를 놓고 면접을 보러 가고 하니까 이 밋 romney 이 모양새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 그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를 보니까 밋 romney를 꼭 국무장관으로 지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그 묘사를 했던데요. 싫은 거예요. 이 트럼프는 싫어서 뚝뚝하게 이러고 계속 악수만 하고 밋 romney가 이제 왔는데 별로 얘기도 안 하는데 결국은 밋 romney는 공화당 가운데서는 좀 온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아니다 하는데 이 트럼프는 당선자는 러시아와 가까운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악수만 하고 막 이러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무장관이 근데 되기는 되는 것으로 그 코미디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미셸리 같은 경우는 그 뉴욕 타임스를 보면은 밋 romney 만나는데 동석했다라고 나오는데 따로도 그 만난 것 같고요. 미셸리에는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그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연방 그 교육부 장관으로 잠깐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었습니다. 거론되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본인이 해왔던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시스템이 역풍을 맞아서 뭐 학생들에게도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 성과 위주다. 교사에게도 성과가 있으면 돈도 많이 주고 봉급 같은 거 베네핏 올려주고 하는 것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지. 뭐 공부 잘한다고 시험 잘 봤다고 $5, $10 학생들한테 돈 주는 게 말이 되는 교육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셸리가 여러 가지 그에 휩싸여서 그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뭐 본인이 어떠한 그 교육에 관한 것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신통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미셸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뭐 교육부는 뭐 없애야지 된다 이런 말까지 했었던 그 당선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선 민주당이고 게다 대고 여자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완전히 미국이 다시 그 과거에 백인들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백 투 더 퓨처가 아니라 백 투 더 진짜 패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romney는 강성이 좀 아니라는 것, 온건하다는 것 이슈에 있어서 미셸리는 여자면서 에이시안이면서 민주당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될까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조지 부시가 그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현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물러나서 그 뒤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시 전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에 사실은 뭐 잘 모르고 대통령이 돼서 아버지 시절에 아버지를 보좌했었던 뭐 도널드 럼스펠드라든가 또 그 딕 체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국방장관, 부통령으로 두고 많은 것을 수업을 받았죠. 그들로부터. 그러다가 이라크 전쟁이라는 것에 이 두 사람의 강성 때문에 뭐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임기에 그렇게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물러나고 나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그 완전히 그 정치에서 은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그 오래적인 그 인종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더 나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테크니컬리 굉장히 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좋게 할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일을 은퇴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분열된 정치에서는 사라지려고 했었대요. 더군다나 자신의 레가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켜나가 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세계인들에게도 자신이 그 트럼프 그 당선자를 선거 캠페인할 때 그렇게 원색적으로 말 그대로 욕을 했습니다.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다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만나서 인수인계도 부드럽게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과 세계인에게 지금 뭐 그리스다, 뭐 독일이다, 또 페루다 가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무 그 트럼프 당선자를 두려워하니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람 하나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자에게 우리가 시간을 줘야지 됩니다. 미국의 가치, 이상 같은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지원을 해야지 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또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가치나 이상에서 그의 정책이나 행동이 너무 많이 빗나가면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또 트럼프 당선자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정치에서 완전히 은퇴하려던 생각을 접고 뭔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트럼프 당선자가요. 그다지 그 대통령스러워 보이려고 했었던 그것을 지금 그 계속 그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그렇게 상도 많이 받은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그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을 정말 만들었던 뭐에 관한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치인들도 다 가서 보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가 이제 가서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자체에 백인의 역할들도 지금 그 소수인종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딱 보려고 입장을 하니까 경호원들이랑 다 입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봤을 테고 사람들이 더군다나 뉴욕에서의 뮤지컬 또 알렉산더 해밀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겠어요. 관객들이 그냥 부통령 당선자가 오니까 부 하고 야유를 했습니다. 우선 그 장면을 좀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큰 야유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이게 끝나고 나서 작품이 끝나고 나서 배우가 등장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썼더군요. 이렇게 딱 옷주머니에서 써서 지금 부해서는 안 된다. 이 부통령 당선자에게 단지 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행정부여서는 안 되고 미국 전체 모든 인종, 모든 종교를 위한 그런 대통령, 부통령이 돼야지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바로 이 스토리가 사랑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전화기로 다 이런 거 메시지 이렇게 해서 좀 전하래요. 친구들에게도. 와서 해밀턴 와서 뮤지컬 봐주게 된 거 정말 감사하고
미국은 굉장히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 그 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그 행정부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편에서 미국의 가치를 해주십시오. 배우들이 다 나와서 이제 서 있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그 트럼프 당선자가 바로 트윗을 했어요. 아니, 이 해밀턴의 배우가 이 부통령을 굴욕감을 주게 해서 당장 사과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부통령 당선자는요, 그 이후에 여러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하나도 굴욕감 안 느꼈다고 정말 그 메시지 좋게 받아들였고 뮤지컬은 즐겁게 즐겼고 배움도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잠시 뒤에는 미국의 그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나 해외에 그 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 한 번은 봐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사업과 이해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배우들은 참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배우가 됐는데 알렉 볼드윈이 이제 지금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계속 그 트럼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방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다시 한번 보여지길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앞서 말씀드린 그 뮤지컬 해밀턴의 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도 계속 그 트위터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알렉 볼드윈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집무실에서 계속 이제 누가 와서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엔 방문 얘기 많잖아요. 누가 왔습니다 하면은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는 뭐 ISIS에 관한 거면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바로 책상으로 뛰어가서 컴퓨터가 한 대가 덜렁 있는데 구글에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구글에 아이시스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아니면 뭐 이민 그 장벽 세운다는 거 누가 와서 관계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없애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누가 와서 이렇게 이게 지금 2,500만 명이나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럼 그냥 킵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전에 밋 럼니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들어옵니다. 부통령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 트럼프 당선자가 본인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처리하려니까 역부족이겠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마치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알았지 하고 뭐 권한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그 세션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트위터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바쁜데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거나 지금 딜 중인 그런 관계자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그 트럼프 타워에서 3명의 인도에서 온 비즈니스맨, 이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름만 빌려주잖아요. 그리고는 그 빌딩에 그 사람들이 돈 다 내고 짓고 하는데도 트럼프라는 이름을 걸면은 그게 좀 비싸지는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똑똑해야지 된다니까는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트럼프라는 이름이 달렸다고 뭐 그게 특히 더 좋겠습니까? 물론 뭐 트럼프 당선자가 뭐 자신의 이름이 있어서 어떤 그 퀄리티 컨트롤을 철저히 한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파트먼트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사람 등등을 포함해서 3명의 비즈니스맨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트위터에 다 이런 것을 올리고요. 그리고 났더니 트럼프의 대변인은 그거 비즈니스 딜이 아니었다고. 그냥 인사하러 오겠다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인사하러 오지 않겠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딜 중인 것이 마케팅 협상을 이미 끝났거나 이런 것이 한국,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우루과이, 필리핀, 또 그 터키 같은 나라에 수많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에 사설에서 클린턴 당선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면 모든 자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는 이 그 트러스트에 넣어놔라 하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나도 대통령이 될 때 뭐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다 팔아서 블라인드 그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그래야지 문제가 나지 않고 신경도 안 쓰인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18개 나라에
211개 그 회사가 그 본인의 그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나라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뭐 인도네시아, 파나마 같은 나라도 있거든요. 또 그 부동산은 독일의 도이체뱅크라든가 또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도 융자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겠는가? 자녀들에게 시킨다고는 하는데 그 자녀들이 또 인수팀에 있고 딸인 이방카는 첫 번째 그 해외 그 총리 지도자 아베 신조를 만날 때 자리에 동석을 했고 누가 봐도 좋지 않다는 이런 그 얘기여서 지금 그런데 법은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어떠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예외가 그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이런 면에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알아서 다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기 때문에 예외를 시키기도 하는 것인데 대통령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레고니안이라는 신문이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오레곤에서는 요가를요 염소와 함께 한답니다. 이게 다 트렌드인 것이죠. 그래서 요가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숨쉬기, 그러면서 나 자신을 찾는다, 집중한다, 뭐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마리의 염소를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한다는데 염소들이 사람을 별로 낯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염소를 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요가 매트를 풀에 이렇게 깔고 이제 풀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염소가 아주 그 작은 아기 염소요. 새끼 염소가 두리번거린다. 뭐 요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채식주의자가 많은데 풀 먹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급하지 않게, 동요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함께 지낸다 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올 봄에 포틀랜드에서 한 70마일 남쪽에 있는 알반이라는 곳에서 6살짜리 어린이 뭐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염소와 같이 시골이니까요, 놀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와 어린 염소, 이렇게 되나요? 하는데, 한 그 요가 강사인 부모가 와서, 나 아이디어 생겼어요.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은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계에서 600명이 독일 커플을 포함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미시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온다고 하고 90분이나 운전해서 남편과 같이 와서 요가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비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네요. 패기 윗슨 씨가 56세인데 우주정거장에서 57세 생일을 맞게 됐고요. 평생 1년 반 정도를 우주정거장에서 있어서 여자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그 우주인이 된답니다. 아이오와 태생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힘든 길들을 많이 걸어왔을까 상상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